예, 주가는 뭐 매일 오를 수는 없고요. 이런 조정 기간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투자정보 업데이트하면서 이번 주 전략들 일정들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긴축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조정입니다. 고용지표 나왔는데 해석은 또 좀 어려웠고 뉴욕 증시 흐름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사실은 목요일장부터 좀 그랬죠. 네. 목요일장에 ADP 민간 고용이 예. 많이 나와서 맞아요. 20만 명, 50만 명 나와서 충격 비슷하게 느꼈는데 그래서 미리 빠졌고요.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좀 지표들이 약간 믹스드 됐어요. 섞여 있어가지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그 주가는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우하고 S&P 500은 약보합이었고요. 필라델피아 건설도 그냥 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전일 ADP 고용, 민간 고용하고는 달리 비농업 취업자 지수는 둔화됐습니다. 약해졌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고용 시장이 둔화됐다기 때문에 인플레의 압력을 낮춰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괜찮았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뭐 팬데믹 이전보다는 아직은 갈 길이 조금 있다. 이런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그래서 좀 장이 좀 오르면서 하다가 좀 중간에 다시 방향을 틀었거든요. 밑으로. 그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요것은 안 가라앉고 올라갔어요. 예상이 4.2% 상승인데 4.4% 상승이니까 고용시장이 과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른 뷰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건 좀 정체된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새로운 메타에서 스레드라는 트위터에 대적할 만한 플랫폼을 나왔는데 뭐 굉장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당장에 뭐 어떤 주가 어느 특정 주가를 움직이는 거 아닌데 SNS 이거 마이크로 블로그라 하죠. 우리 트위터가 140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메타 플랫폼이 한 7개월 전부터 프로젝트 90이라는 코드명으로 준비했었다 그러는데 마침 타이밍이 트위터가 좀 MMO할 그 시기에 우리는 500자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인스타그램이 있잖아. 인스타그램하고 바로 연결돼.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7월 6일 날 수요일인가 론칭이 됐다는데 지금 거의 지금 뭐 집계가 마지막으로 된 것이 어느 조사 기관하면 거의 1억 명이 됐다는 거예요. 며칠 안 돼서. 아시다시피 그 뭐 틱톡이잖아요. 틱톡이 가장 빠른 그런 SNS였는데 한 9개월 걸렸고 우리 오픈AI 하는데 오픈AI도 2개월 걸려서 1억 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뭐 바로 1억 명이니까 지금 트위터 가입자가 한 2억 4천만 명, 2억 3천만 명, 2억 5천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좀 겨눌 수 있는 트위터의 대항마. 뭐 회사 자체로는 메타 플랫폼은 트위터 킬러라 해가지고 스레드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500자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인스타그램하고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한다는 거. 따로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메타가 이게 메타버스 때문에 좀 약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하다가 AI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AI 기술도 가지고 아바타랑 연결시킨다 하는데 정작 트위터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결국 예전에 페이스북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겠다 이러는 거 아닌가. 사실은 비꼬는 사람들은 뭐 트위터도 약간 좀 이렇게 정체성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악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쪽이 덜 악마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덜 악마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가입자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는 1억 명인데 첫날 3천만 명이고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서 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가면은. 전체적으로 경쟁이 붙는 건 소비자한테 좋은 거고 관련되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측면에서 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메타 플랫폼도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는데 주가를 지지할 것 같아요. 주가가 지지되는 게 엔비디아, 뭐 애플 말고도 하나가 더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엔투그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그 앞서 그 자료화면 가운데 리비안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를 주목하고 있는데 리비안도 요즘 리비안이 상대적으로 강하대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일단 공급망 문제가 이게 좀 약하잖아요. 저기 테슬라보다는 약한 회사니까 작은 회사니까 공급망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목표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연간 목표치가 사실은 2분기에 인도 수량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한 50%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2분기 추세를 봤을 때는 진짜 공급망 이슈는 없어진 거 아니냐. 연간 목표는 충분히 목표를 하는 그 수준보다 더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20불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30불 어느 증권회사가 나오면서 지금 8일 연속 상승해가지고 거의 80% 가까이. 이날도 14% 올랐으니까 눈에 두드러졌죠. 그래서 이 회사만의 이슈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은 그 앞서 뭐 알리바바 쪽이 과징금 부과했다는 얘기도 네. 있고 옐런 장관이 이제 중국 방문했었잖아요. 네, 뭔가 좀 네, 얘기를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원론적인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지금 알리바바 그 엔티그룹 지금 벌금 받은 거는 네. 중국이 조금 자국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무리 질라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 해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앨런 장관은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 특별한 거 없었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뭐 획기적인 돌파구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없었다. 그다음에 극단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반도체 기술 제한, 광물 뭐 조치, 수출 제한 조치들도 바로 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대야만 유지하자 이런 정도로 끝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기대했다면은 네. 별거 없는 거고 바로 이번 주에는 그 유럽에서 그 나토 이슈 때문에 스웨덴 가입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어떻게 좀 해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뒤에 있는데 그런 게 혹시 오히려 더 관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실적 시즌이란 말입니다. 지난 네. 금요일 날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포문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네. 기업의 실적 분석, 또 하반기 전망 알려주십시오. 근데 대표적인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사실 주가가 빠진 거는 실적 자체 이슈보다도 우리 국내 그 내수적인 국내 내적인 이슈가 더 커져서 주가가 빠졌는데 실적도 뭐 그렇게 뭐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정도에 약간 못 미치거나 뭐 부합하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뭐 익사이팅할 거 없고 뭐 이렇게 뭐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져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실적은 한 6천 원 나왔는데요. 전분기 6,400원이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뭐 근데 아직 충분한 그 부문별 실적은 27일 날 나오니까 봐야 되는데 27일 날 컨퍼런스 거라는 예, 거군요. LG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부문별로 애널리스트 한 거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분기보다 반도체가 줄긴 줄었는데 적자가 많이 안 줄은 것 같다. 왜? 메모리는 줄었는데 비메모리는 그 휴대폰, 가전 이런 쪽에 전방 산업이 안 좋아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적자가 있었는데 적자가 줄 걸로 봤는데 오히려 확대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1분기 반도체 쪽이 한 3조 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 4조 한 6천 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별로 안 줄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까고 보면은 한 6천 원, 7천 원 줄었을 수 있는데 D램의 출하량이 늘고 가격이 덜 빠져서 비메모리는 결국은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판매되는 게 중요한데 비메모리 가동률이 안 좋아서 비메모리 가동률이 안 좋아서 적자가 더 확대된 거 아니냐. 갉아먹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가전 같은 경우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뭐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휴대폰도 빠지고 약간 빠져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성장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원래 가졌는데 막판에 한 9천원까지 보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는 그냥 그저 그랬네. 그래서 감사는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해놓고 하지만 이 3분기는 베이스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의 이익으로 회복되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가가 막 치솟아 올라가기는 조금 역부족인 거죠. 네. LG전자는 LG도 사실은 한 9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예상보다는 한 1,000억 빠진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예상 빠진 거는 일회성 비용이 있어서 오고 네, 뭐 이회성 인건비 관련된 네네 일회성 비에 빼면은 대충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매출 성장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매크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런 거 영향 안 받은 거는 VS 이게 전장 사업이거든요. 네. Vehicle Solution 이쪽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차이가 있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중론인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대한 기대를 있으면 뭐 10만 원 지금 거기서 계속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그 가전이라든지 홈 엔터테인먼트가 2분기 다음에 3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는 앞쪽에 세트 수요가 회복되는 게 속도가 느리다. 단 비용 절감을 운임이라든지 원재료들이 보시면은 많이 빠졌거든요. 과거 대비. 그래서 하반기도 이익이 뭐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고 속도가 좀 서서히 올라올 것 같다. 그 정도니까 지켜보는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LG전자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뭐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네네. 체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GS건설이 이제 공사장 그 사고 난 거 얘기를 하면서 PF 이런 게 묶이면서 금융시장에 상당히 뭐지 이거 가라앉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국내 증시 영향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일단은 부담스러운 이슈고요. 한 번에 끝날 이슈일지 두고두고 이슈가 될지 사실은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새마을금고 어떤 건지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새마을금고도 뭐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관리형 토지시장 이게 PF인데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데 단순히 뭐 문제되는 연체된 금고 몇 군데 거기를 문 닫고 합병하고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 하신 분들이 돈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슈가 담기기 때문에 이 가장 큰 문제가 못 믿는 게 이것이 그 새마을금고법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가 되고 파악이 됐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갖고 있는 게 맞거든요. 갖고 있는 게 타당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투자자들은 미리 팔겠죠. 왜 파느냐? 새마을금고도 갖고 있는 주식이 있고 태권도 있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기관들은 미리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3일주에 코스피 기관 투자가가 우리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1조 정도가 기관 투자 매도했는데 그 지난 주말 그 목요일 금요일 돼가지고 아마 좀 판 것 같습니다. 아마 인덱스 매도가 새마을금고 우려돼가지고 해당 금융기관이 자금 회수하려면서 인덱스 매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번 주에는 약해요. 뭐가 약하냐? 수급이 약하거나 중소 종목이 힘을 못 받죠. 안전한 주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대해서는 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시더라도 이런 게 가라앉거나 충분히 반영됐다고 하는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이 나오는 CPI 넘버를 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 아침이니까 월, 화, 수 오늘 3일이잖아요. 저점 매수에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CPI 넘버도 보시면은 헤드라인이 4.0에서 3.1로 내려가는 것도 좋고 코어도 5.3에서 5.0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거보다 내려가지가 않고 비슷하거나 올라와 버리면은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까지는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얘기고. 목요일에 금통위도 있군요, 우리는. 네, 그렇죠. 금통위 하기 전에 헤드라인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금요일 아침에. 금통위는 금리 동결이 확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는데 새마을금고도 있고 금리 동결을 하는데 내러티브가 또 혹시 뭐가 있는가 그 정도만 보시기 때문에 철저히 저가 분할 매수하고 올라갈 때 같이 몰린다 해서 갔다가는 오늘 이번 주에도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일정과 주간 전략까지 함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